특히 비타민 B라든가 철분, 아연 계통의 영양제들을 좀 드시면 구내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, 그러면 이제 제가 즐겨 쓰던 방법은 을 꺼내서 그 상처 부위에 이렇게, 그 외에도 바이러스성 구내염들이 있습니다. 헤르페스성 구내염 같은 것들도 있고 또 구강염 같은 것도 있어서 구내염 엄청 아프죠. 저도 구내염에 자주 걸리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. 얼마 전에도 구내염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걸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. 그 구내염이 생긴 부위에 자극을 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. 자꾸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건들면 안 되잖아요. 그냥 그 상처를 가만히 내비두면 우리 몸은 그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아주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낫습니다. 빨리 낫는다는 게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뭐 짧게는 한 3, 4일부터 길게는 한 2주 이내에 낫게 돼요.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확 낫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게 진행됐다가 그 맥시멈 진행된 상태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게 점점 사이즈가 줄면서 낫게 되는데, 이 빨리 낫는 그 과정을 거치시려면 상처를 가만히 냅둬야 된다. 자꾸 건들지 말고 혀로 만지지 말고 음식물이나 뭐 치아 같은 것들이 그 상처에 닿지 않도록 이제 신경 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요. 그거 외에 또 하셔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의 몸 컨디션을 되게 좋게 만드셔야 돼요. 이 몸 컨디션이 좋아야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하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증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식사를 잘 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휴식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업무량 같은 것도 조정을 하시고 스트레스도 좀 조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구내염을 이제 빨리 낫게 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구내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구내염이 이제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, 이 커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사실 상당히 통증도 있고 불편함이 생깁니다. 뭐 말하거나 음식물을 먹을 때 자극이 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. 그래서 뭐 말하는 것도 힘들고 웃기도 힘들고 음식물 먹는 건 다 힘든데, 이렇게 됐을 때는 보통 구내염 자체가 그 상피세포가 이제 파괴되면서 그 밑에 있는 속살들이 드러나면서 거기가 자극받았을 때 아픈 거니까, 그게 이제 세균 감염이라든가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감염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헥사메딘이라든가 구강 소독제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막 형성을 하기 위해서 알보칠 같은 걸로 거기를 구내염 생긴 부분을 화학적으로 번을 입히게 됩니다. 화학적 화상이죠. 케미칼 번이라고 얘기하는데, 톡톡톡톡 그 구내염 부위에 알보칠을 발라주면 굉장히 아프면서 그 부분이 일종의 보호막이 생겨요. 근데 그 보호막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통증도 사라지게 되거든요. 게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창고처럼 덮어주기 위해서 오라메디라든가 혹은 아프타치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패치를 붙여서 그 상처 부위를 보호해 주기도 하는데,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통증도 좀 덜하고 소독도 되기 때문에 상처 치유에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, 그래도 이게 절대적으로 치유하는 기간을 줄인다고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많이 써봤는데, 그래서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는 데까지 뭐 며칠 걸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구내염이 생겼을 때 좀 불편한 점들을 조금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 치유 기간을 확 줄여주는, 그렇게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구내염이 생기면 이런 약 같은 것들을 거의 안 쓰고 조심하게 지내면서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걸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. 만약에 집안에 어떤 뭐 헥사메딘이라든가 혹은 오라메디, 알보칠, 더 나아가서 아프타치 같은 이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들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처 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래서 뭐 말을 할 때 이렇게 입술 부분을 이렇게 띄고 말해서 그 상처 부위가 치아에 닿거나 혀로 닿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될 거고요.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집안에 거즈라든가 혹은 뭐 깨끗한 손수건 같은 걸로 그 상처 부위에 덧대고 있으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물리적인 그 자극을 가하는 걸 좀 막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렇게 지내시면서 뭐 근처 약국에 방문하셔가지고 아프타치나 오라메디 같은 것들을 상처에 이렇게 좀 바르는 방식으로 지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, 이것도 저것도 다 없는데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
제가 즐겨 쓰던 방법은 그 냉장고에 있는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서 그 얼음을 그 상처 부위에 이렇게 물고 있으면, 대고 있으면 그 상처 부위가 이제 그 얼음으로 인해서 이제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비 효과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차갑게 냉각을 시킴으로써 세포들이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좀 불편함을 대처했던 기억들은 있습니다. 당연히 얼음이 녹으면 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입안 구강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체온이 36.5도니까 그거에 관련된 만큼 온도가 높다 보니까 얼음은 금방 녹게 되고요.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대처할 때 사용하시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국에 방문하셔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런 뭐 제품들을, 약재들을 이용하시는 것들을 이제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얼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자극이 안 되도록 좀 이렇게 잡아당겨서 상처 부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가만히 냅두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 거기가 자극은 안 받거든요. 그러면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움직였을 때, 그리고 의도치 않게 상처 부위가 치아나 혀나 아니면 다른 음식물 같은 거에 닿았을 때 아픈 거니까, 당장 이게 너무 힘드시면 뭐 음식물 섭취라든가 음료수를 드시거나 말씀을 많이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, 그다음에 흡연 뭐 이런 것들은 좀 다 피하시는 게 좋겠죠. 구내염이 되게 심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담배를 꼭 피고야 말겠어 아니면 나는 꼭 술을 먹어야 돼,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구내염이 낫기는 어려운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좀 감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우리가 입안 환경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강 내 그 환경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도가 높다는 겁니다. 입안에는 항상 침이나 뭐 이런 분비물들이 많아서 그 어떤 것들이 가서 딱 붙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. 그래서 그걸 연고라든가 혹은 패치 같은 거를 바르기 전에 그 해당 부위를 좀 건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. 건조해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휴지 같은 거를 이렇게, 아니면 뭐 손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고기를 이렇게 살살살살 닦으시면서 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물기나 습기를 좀 제거하고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요. 뭐 바람을 좀 불어주는 것도 있죠. 헤어 드라이나 차게 해서 바람을 불어서 건조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, 입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좀 건조시킨 다음에 바르는 방법도 있고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건조시킨 다음에 입안 그 상처 내에서 그 연고나 패치가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어요. 보통 제가 써보면 한 3-4시간 정도 가면 이게 다 이렇게 녹거나 탈락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그걸 적용해서 발라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딱히 방법은 없어요. 저 되게 많이 걸리는데, 걸리면 방법이 별로 없다. 근데 걸렸을 때 좀 편안하게 넘어가는 거는 뭐냐면, 그 부분이 좀 덜 자극됐을 때는 그게 아주 커지지 않고 조금 커졌다가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을 자꾸 하지 말는 것,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 컨디션을 자꾸 좋게 만드는 거예요. 피로하지 않게, 피곤하지 않게, 무리하지 말고 일찍 자고 쉬고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고, 특히 비타민 B라든가 철분, 아연 계통의 영양제들을 좀 드시면 구내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서 드시는 것들, 이게 빠르게 낫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볼 수 있죠. 구내염이 주로 생기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나,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외상에 의해서도 많이 시작이 돼요.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걸 급하게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. 그러면 입술에서 작은 상처가 시작되면서 그게 구내염으로 발전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에도 가능한 한 천천히 드시는 거죠. 급하게 먹으면서 입술을 깨물거나 혓바닥을 깨물지 않도록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. 그 외에도 뭐 그 바이러스성 구내염들이 있습니다. 헤르페스성 구내염 같은 것들도 있고 또 구강염 같은 것도 있어서,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몸의 면역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내 몸 컨디션이 좋고 상태가 좋으면 구내염이 잘 안 생기고, 생겼다 하더라도 빨리 낫게 되는데, 내 몸 상태가 안 좋고 스트레스나 피곤한 상태가 지속된 상태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래가고 범위도 커지고 불편함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.
자, 오늘 구내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구내염은 사실 뭐 딱히 특효약 같은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또 특효약이 없는 이유가 대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되거든요. 그래서 특별히 뭐 큰 문제 없이 우리 몸에서 또 회복되는 그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구내 입안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이걸 조금이나마 좀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내염이 생겼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내염이 계속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2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구내염이 작아지지 않고 점점 커지고 더 불편함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느끼신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근처 병원에 방문하셔서 한번 검사와 치료를 받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